네, 이번 코너는 빅데이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분석해보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 데이터로 분석해볼 방송은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방과 후 설렘입니다. 전민기 위원이 준비했죠? 네. 전 세계를 설렘에 빠뜨릴 걸그룹을 뽑는 오디션이죠. 방과 후 설렘은 2021년 11월 첫 방송을 시작해 지난달 27일 12부작을 끝으로 대장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총 8만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던 대형 프로젝트답게 전체 언급량은 32만 5,261건을 기록했고요. 한 글로벌 비디오 플랫폼에선 해시태그 방과 후 설렘의 조회수가 4억 뷰 이상을 돌파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방과 후 설렘의 긍부정 감성어를 살펴보면 최악, 아쉽다라는 부정 감성어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설레다, 열정, 사로잡다 등 긍정 감성어가 91%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감성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회까지 방영된 방과 후 설렘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기대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프리퀄 프로그램으로서 등교 전 망설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오디션과는 달리 어떤 것들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역시 뚜껑을 열고 보니 굉장히 능력 있는 무대들 잘 보여주었고요. 다만 저는 좀 아쉬웠던 거는 평가 방법에 그 세밀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입학시험을 할 때 학년별로 10명씩을 뽑겠다라고 했지만 결과는 64명이 입학시험을 통과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언택트 평가단들의 75%의 동의를 얻으면 문이 열리고 그 이후에는 심사위원 4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동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4명의 점수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좀 없었다는 것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약간 시청자들의 공감이라든가 지지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다, 최악이라는 감성어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회 같은 경우에는 무대를 하고 현장으로 이제 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최하위 학생이 탈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 학년의 1위 학생의 무대로 다시 한번 결정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1위 학생은 다 본인도 어린 학생이고 연습생에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운명까지 떠맡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데뷔조, 도전조 이렇게 나눠서 1대1 대결을 시킨다거나 하는 점도 사실은 어린 학생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떤 감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쇼였죠. 프리퀄을 통해서 뭐 멘탈 케어도 하면서 다른 오디션 쇼하고는 다른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었지만 미성년자들, 학생들을 데리고 어떻게 쇼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 이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대를 굉장히 좀 버라이어티하게 구성하는 어떤 연출의 묘가 되게 돋보였던 것 같아요. 두 곡이 대결을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의 무대처럼 잘 연결을 하고 그 뒤에 댄스 브레이크를 또 넣어서 시청자들이 굉장히 무대 자체를 좀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연출 포인트를 굉장히 잘 적절하게 넣은 것 같고요. 이런 무대 자체의 만족도가 이제 긍정 감성어인 사로잡다, 짜릿하다라는 단어에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개개인의 잠재력과 끼를 충분히 보여주게끔 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지션 배틀을 했을 때 김선유라는 학생이 본인은 랩에 도전을 하고 싶다고 해서 랩 파트에 지원을 했는데 댄스 파트로 가야 돼. 왜냐면 지금 상대방 쪽에 댄스 부분이 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유가 댄스 퍼포먼스에서 기술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참가자들이 본인의 어떤 가능성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기회 같은 것들은 미션 구도 자체 내에서 좀 이렇게 차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긍부정 감성어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단점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좀 더 다양한 데이터로 방과 후 설렘에 대한 시청자의 목소리 분석해 볼까요? 네, 방과 후 설렘 연관 검색어 준비해봤습니다. 지원자, 팬미팅, 선생님, 교실, 쌤쌤디, 투표, 학교, 클래시, 연습생, 셀카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했습니다. 네, 역시 오디션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느껴지는 키워드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건 무엇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네, 각 학년을 담당했던 4명의 심사위원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방과 후 설렘에서는 학교를 배경으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나이대별로 팀을 나눠 미션을 수행했는데요. 연습생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려주기 위해 옥주연, 권유리, 아이키, 전소연 씨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각 학년의 담임 선생님을 맡으며 현실적인 조언과 노하우를 전했습니다. 여기서 방과 후 설렘의 인물 검색어 순위를 살펴보면요. 연습생들이 주가 되는 오디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담임 선생님이었던 전소연, 아이키 씨가 순위 상위권에 안착했는데요. 그만큼 프로그램 내에서 이들의 역할이 컸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냉철한 심사위원에서 따뜻한 담임 선생님의 면모까지 사인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담임 선생님을 겸한 심사위원의 역할과 활약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선생님 제도 자체는 굉장히 장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4명의 담임 선생님이 연예계 선배로서 열정적으로 굉장히 학생들을 가르쳤고, 아무래도 서바이벌 오디션에서는 감정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감정을 보살펴주는 역할을 담임 선생님들이 했다고 보여집니다. 파이널에서 학생들이 이제까지 지도해준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김선희입니다. 벌써 파이널을 받기 남지 않았다는 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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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요. 감동이다 이거 진짜. 그 부분은 특별히 약간 뭉클하게 여겨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학년별 담임에게만 지도받는 게 아니라 각각의 특화되는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지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약간 쇼가 조금 더 다양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이키 씨는 1학년을 담당한 것도 있지만 또 유일하게 엄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1학년들이 가질 수 있는,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잡아주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더 그 역할이 돋보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순위를 발표할 때 1학년이었던 정시우 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38위에 그 랭크가 됩니다. 그래서 딱 불려 나왔는데 내 마음엔 1등이야. 진짜. 격려를 해주는 것도 되게 보기 좋았고, 또 이제 미션을 수행해 가면서 1, 2학년들이 평가가 좀 이렇게 낮게 나오니까 이 친구들이 앞으로 정말 저희 K 문화의 미래라고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인기의 기준이 자기의 기준으로 보는 게 맞지만 그냥 우리의 문화를 위해서 조금 더 인기 기준을 새롭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1, 2학년들에게는 굉장히 큰 응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미덕은 학생들을 감정적으로 케어하는 것도 있지만 뒤처지는 학생이 한 명도 없도록 잡아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사회에서 대결을 앞두고 전소연 씨가 코칭을 하는 1대1 개인 과외를 시켜주고 멈춰 차라리. 그래서 너가 딱 잡힐 수 있게. 이러한 장면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이 학년 체제에서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오도록 이끌어낸 그런 장면들이 아닌가 싶고요. 또 대결 구도를 펼칠 때 실질적인 팁들이 굉장히 좀 참가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포지션 배틀에서 보컬 미션을 앞두고 이제 옥주현 씨가 개개인마다 성량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마이크 볼륨을 체크를 한다든지, 오케이, 이 정도 입어본 괜찮아. 아이키 씨 같은 경우 참가자들의 의상이라든지 이제 퍼포먼스를 생각을 해서 LED와 조명까지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매력이 최대한 살아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무대 자체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여주고 참가자들에게도 자신의 장점을 10분 발휘할 수 있게끔 돋아주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담임들은 굉장히 큰 활약을 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전소연 씨의 활약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심사위원으로서의 전소연 씨의 좀 역할이 컸다고 보는 게, 예를 들면 입학시험 살짝 설렜어 무대 당시에 굉장히 그 심사평이 화제가 됐어요. 비대면 평가하시는 분들이 혹시 소리가 안 들렸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화도 안 날 정도로 좀 최악이었어요. 가족 앞에서 이렇게 냉철한 심사평을 하는 모습이 좀 과하다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평가가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 학생들이 물론 상처를 받지만 그걸 또 딛고 일어나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더라고요. 심사위원으로서 또 따뜻함, 냉철함을 구별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전소연 씨가 그런 역할을 좀 잘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담임 선생님 제도가 심사위원보다 가깝고 친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연습생들의 성장을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확인해볼 키워드는 쌤쌤디입니다. 어떤 약어 같기도 한데요. 이건 무엇을 뜻하는 단어죠? 네,
쌤쌤디는 방과 후 설렘 연습생들을 위해 제작된 첫 단체곡입니다. Same Same Different를 약칭해 부르는 줄임말입니다. 해당 곡은 작년 10월 23일 방과 후 설렘 본방송을 앞두고 쇼 음악 중심 무대를 통해 첫 공개했는데요. 각 학년별로 마련된 파트를 통해 83명의 연습생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어필할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여기서 방과 후 설렘 공식 채널의 동영상 조회수를 살펴보면 (1위부터 4위까지) 전부 Same Same Different 무대 클립이 차지했습니다. 방과 후 설렘이 오디션 프로그램으로서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는 데 기여한 곡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해당 곡 외에도 입학시험, 또 학년 대항전, 콘셉트 배틀 등 데뷔를 향한 연습생들의 다채로운 무대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무대가 가장 인상적으로 느껴졌을까요? 저는 학년 연합 배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일단 학년 연합 배틀은 보컬, 랩, 댄스 그리고 올라운더전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제 2개 학년들이 각각의 한 팀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나는 그러면 이번에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느냐,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찾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연습생들에게는 도전이고 새로운 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백미는 올라운더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개인전이잖아요. 정말 여기에 출전을 했던 최사랑과 이미 연습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엄청난 부담을 갖고 출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책임감도 큰 무대였던 것 같은데, 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으로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Dollar bills keep on falling for me. I love the way you feel like I'm near the drop. So honey, jumping on my money. So honey, 진짜 so yummy, yeah. 두 팀 다 정말 열성적으로 최선을 다한 무대였고 그 완성도는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딱 점수를 공개하고 보니 합산 점수가 동점이 되는 거죠. 뭐 만들래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아주 극적인 재미까지 만들어낸 이 올라운더전이 저는 그래서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7회 2학기 중간고사 1, 2학년 연합팀 보컬 무대인 데칼코마니 무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음색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메인 보컬로서의 잠재력을 확실히 보여준 그런 무대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오디션쇼에서는 개개인의 자질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어떤 팀이 만들어질 것인가, 그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데칼코마니 무대를 보면 나중에 데뷔조가 만들어지면 이런 정도의 무대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확실히 모았던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11회 세미파이널에서 그 1대1 미션이 인상적이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좀 팀 미션 위주에서 개개인의 매력을 되게 쉽게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1대1 배틀을 통해서 개인의 매력들을 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대결 무대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홍혜주, 김윤서의 무대였는데, 컴백홈이라는 곡을 선택을 했어요. 두 참가자가 자작 랩을 삽입을 해서 24/7 매번 바래왔던 꿈 어려울 거란 걸 알면서도 시작 눈물의 과정도 꿈 앞에서는 모두 같은 마음인 걸 알아. 믿음 하나로 지냈던 날도 오늘 시간 지나 결국 눈앞에 마주볼 차들고. 이 미션에 임하는 자세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크게 어필을 했는데, 그게 승패를 떠나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심사위원들조차도 김윤서, 홍혜주가 언제 포텐이 터질까 궁금했었는데 이 무대를 통해서 포텐이 터졌다라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가자들의 매력도 굉장히 잘 보였고 무대 자체 완성도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무대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클래시인데요. 이건 무엇과 연관된 단어일까요? 클래시는 치열한 경쟁 끝에 데뷔 티켓을 거머쥐게 된 연습생들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지난달 27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최종회에서는 5만 점의 베네핏 점수를 건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파이널까지 올라간 14명의 연습생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7인이 최종 데뷔조가 됐습니다.
여기서 방과 후 설렘의 언급량 탑3 회차를 살펴보면 세미파이널 데뷔조 대 도전조의 경쟁이 시작됩니다. 베네핏은 무조건 저희가 가져와서 데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회 생방송 파이널 무대가 25,042건을 기록해 압도적으로 언급량 1위를 차지했는데요. 데뷔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온 만큼 그룹 클라시의 일원이 될 연습생이 누가 될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베네핏 5만 점이라는 변수가 있었던 만큼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생방송 무대였습니다. 이 파이널에 등장한 14인의 연습생 중에 응원했던 출연자가 있을까요? 저는 명영서 학생을 계속 응원을 했었는데 4학년들은 사실은 설렘보다는 간절함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학년이었죠. 나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그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명영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미 아이돌로 한번 데뷔를 했다가 좌절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여서 더더욱 미션 이 서바이벌에 임하는 자세가 간절했었던 그런 참가자예요. 실력은 그만큼 좀 검증된 그런 참가자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장의 스토리텔링까지 가져간 그런 참가자였다는 생각을 해요. 초반부터 너무 안정적이어서 잘 눈에 띄지 않다가 9회에 가서야 처음으로 현장 평가단의 투표 1위를 차지하면서 첫 1위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때 이 참가자의 얼굴을 시청자들이 많이 기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데뷔까지 하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저는 그 21살의 지원자였죠. 그 김유연 그 연습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응원을 했는데 지원 사유를 이야기할 때 의학계열로 가길 바라는 부모님들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던 아이돌의 꿈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1학년 학생들도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경력들을 갖고 있는데 전혀 이 김유연 연습생은 그런 게 없는 학생이었죠. 단체 연습에 들어가니까 역력히 그 실력이 보이긴 했어요. 뭐가 자꾸 어긋나는 부분들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위축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가 좀 안타깝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는 이제 최종 데뷔조에는 들지 못했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한계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의 시간이 됐던 것 같아서 저는 끝까지 김유연 그 연습생을 응원을 했었습니다. 이런 서바이벌 오디션 쇼를 보는 시청자들의 태도는 사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스토리를 중시하면서 약간 언더독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고 데뷔조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눈길을 확 끄는 스타성을 가진 그런 연습생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후자고 최종에 이렇게 문자 투표를 했거든요. 저는 원지민 학생에게 투표를 했는데 처음에 유리 선생님이 걸그룹 센터에 너무 잘 어울린다. 춤과 노래를 잘하는 조보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이돌로서의 모든 자질을 가진 그런 소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지속적으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왔습니다. 나중에 최종 1위까지 차지하는 모습에서 이 학생은 나중에 아이돌로서의 모습까지 응원해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참가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과 후 설렘의 성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방과 후 설렘의 평균 시청률은 1.2%로 많이 아쉬운 기록을 보였습니다. 시청률이 저조했던 요인 중 하나로 편성 시간을 들 수 있는데요. 동시간대 타 방송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미운 우리 새끼 등 고정 시청층이 탄탄한 가족 예능과 맞붙으며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청률과는 상반된 수치를 보여준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바로 화제성 순위입니다. 본방송 전부터 프리퀄 방송과 무대 영상 선공개 등으로 관심을 모은 덕에 화제성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고요. 입학시험과 탈락자 선발 과정이 길어지며 주춤하는 모양새를 그리기도 했지만 최종회에 이르기까지 7주 연속 1위 자리를 굳건히 차지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네, 높았던 화제성에 비해서 시청률을 함께 가져가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앞으로 MBC에서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된다면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화제성과 시청률의 그 차이가 크다는 건 아마 TV 시청자하고 다른 미디어의 시청층이 좀 다르다는 걸 저는 좀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들의 눈길을 좀 사로잡을 만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번 서바이벌 같은 경우는 사실 1, 2회 같은 때 누구 한두 명에게 그 특정 시간을 몰아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공정하게 좀 뽑겠다라는 의지가 읽히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수많은 참가자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보였기 때문에 누구 한 명에게 애정을 쏟기에는 조금 컨셉 자체가 잘 맞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반에 좀 시청자들이 유입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참가자들의 연령 하한선을 꼭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11살 이상이면 도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린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혹독한 서바이벌 시스템에 투입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하나가 데뷔 이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들이 데뷔를 했을 때 걸그룹에게 맞는 어떤 다채로운 콘셉트 같은 거를 과연 나이 어린 학생들이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도발적인 컨셉 그리고 섹시 컨셉이 필요한 선곡 무대들이 계속 미션으로 주어졌는데 이 이후의 문제도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참가자들의 나이의 문제가 좀 시청자로서는 걸리는 지점이었습니다. 최종 데뷔조 선정 방식에 대해서 사실 여러 의견이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데뷔조와 도전조가 대결을 펼치고 거기에 평가를 해서 5만 점 베네핏을 준다가 있었어요. 베네핏 5만 점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가름할 수 없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심사위원들의 결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변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오디션이라는 것이 심사위원이 전문가로서 어떤 사람들이 데뷔하면 좋겠다라는 걸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쇼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대중의 평가에 맡긴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잘 조화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역사가 이제 10여 년이 넘으면서 꽤 오래 지속되어 왔죠. 지금쯤은 좀 이게 변화돼야 될 시기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비슷비슷한 구조로서 많은 스타들을 배출해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유사한 구성이 반복되다 보면 선발 과정은 조금 더 막 복잡한 미션들이 부여될 수밖에 없고 극적인 어떤 재미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이번 방과 후 설렘 같은 경우에도 탈락자를 호명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대상자들을 무대에 다 이렇게 서게 하고 누구는 탈락을 했다는 걸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탈락자는 탈락자대로 눈물을 쏟고 탈락하지 않은 사람은 미안해서 눈물을 쏟고 이런 통곡의 무대가 저는 좀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에 뭐 승복하는 것도 있지만 이 한두 번이지 감정의 표현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그 자체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조금 새롭게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 시즌 꿈을 펼치는 소녀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후끈한 온기를 전해준 방과 후 설렘. 이제 봄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간 고생한 학생들 앞에 찬란한 꽃길이 펼쳐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의 목소리를 담아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